반갑습니다. 투자마인드 채널의 어슴새벽 인사드립니다. 또 이제 한 주가 시작이 됐고 6월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6월달 좋은 흐름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지루한 횡보장이라고 봐야 되죠. 지금 이제 횡보장인데 또 이런 횡보장이 머지않아 갑자기 또 이제 뜨거운 불장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승장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지금의 4월달부터 하락 횡보장이 있는 이 시간도 불과 또 시간이 한 6개월 한두 달 지났는데 그 시점에서 보면 간절히 돌아가고 싶은 4월과 5월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요새 최근에 드리고 있지만 늘 가장 지루하고 가장 뻔한 곳에 진짜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투자 격언에 그런 말 있잖아요.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팔아라. 이 뻔한 얘기 안에 사실 모든 게 진리가 들어있잖아요. 탐욕을 절제하고 공포에 담대해져라 이건데, 너무나 이 뻔한 진리를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못하는 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누구나 세상의 정답은 알고 있다. 그거를 행하기가 어려울 뿐이라는 거죠. 이미 정보가 만연한 이런 시대에는 솔직히 우리가 유튜브만 켜도 너무나 좋은 양질의 정보, 그냥 인터넷만 검색해도 구글에서 정말 많은 논문들과 진짜 우리가 알고 싶은 건강의 진실이라든지 아니면 우주의 진실과 종교의 진리, 이런 것들 사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는 세상이지만 사람들이 그게 귀찮고 그냥 쉽게 떠먹여 주는 것들이 보통 중독이 되기 때문에 안 볼 뿐이죠. 그래서 다시 얘기 돌아오면 정말 뻔한 진리 속에 여러분들 투자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 우리가 계속 같은 얘기를 공부를 하지만 결국에 투자의 성공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길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인내가 모든 성공의 비밀이라는 그 얘기를 우리가 계속 나누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 2022년, 23년 생각하면 인내의 시기도 아니죠. 정말 기분 좋은 중간에 잠깐 쉬는 구간이기 때문에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과 하락 도반분들은 지금의 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시간으로 만들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좀 얼마 전에 이제 웨이브랑 이제 좀 질문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매미나 또 하락 도반분들 중에 매물 또 저희는 이제 투자를 포트폴리오에 없지만 각자 포트폴리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매미 계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매미 다시 23년에 지난 최저점으로 이제 내려갔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사실 누구도 모르지만 오늘 이제 방송에서 한번 이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되냐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한 1, 2년 전쯤에 계속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앞으로 한 22년과 23년에 다음 그 불장 때는 지금 24년과 25년이죠. 이때쯤에는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사라지고 옥석가리기가 돼서 몇몇 알트코인만 남는 시기로 24년, 25년이 지나고 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24년, 25년에 있는 우리가 지금 그 현상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램이나 웨이브가 사라진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식으로 바이낸스에서 어떤 특정한 이슈로 인해서 이 두 코인들을 상폐하거나 이런 그 이슈가 생기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정확히 지금 둘 다 바이낸스에서 상폐를 했는지 어쩐지까지 모르지만 아마 둘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로 인해서 코인 가격이 급락을 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게 앞으로 다른 이 업비트에도 있는 수많은 코인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지금부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직 마이너스가 많이 되어 있는 코인을 손절을 하고 어떤 코인을 갈아타라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없죠. 각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도 모르지만 갑자기 바이낸스에서 어떤 코인을 상폐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건 알 수 있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리플이나 스텔라, 그다음에 폴리곤, 이런 좀 체인링크, 이런 좀 정말 메이저급 같은 경우들, 우리가 해외 좀 메이저한 거래소들의 DBS 이런 데 상장돼 있는 비트코인 캐시도 그렇고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현상이 없을 가능성이 비교적 높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대비를 조금 해야 되는 시기가 점점점 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갖고 있는 수많은 여러 코인들이 있는데 불장 24, 5년 동안 다 많이 올라가서 그때 포트폴리오 정리를 다 하면 좋겠지만, 지금 갑자기 웨이브나 램처럼 이런 사건이 터지면 여러분들이 심적으로 이 코인의 정보는 진짜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저도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이 코인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기서 갑자기 혼자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서 안 좋은 흐름으로 갈 수도 있고 그건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각자 공부하신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외 나머지 코인들 같은 경우도 똑같이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도 늘 염두를 해두고 이제 왜냐면 코인이 V의 바구니 이제 자산의 토크나 그 시대를 가고 있기 때문에 제도화로 들어가잖아요, 법으로. 그래서 오늘 기사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도화로 들어간다라는 건 많은 코인들이 사라질 거라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미국의 그 법안 같은 경우도 좀 준비가 되면 뭐 상품으로 많이 코인들이 분류가 된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 관할 부서가 생긴다는 거고 결국에 좀 뭔가 제도화돼서 코인들을 관리하게 되면 많은 코인들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되겠죠. 그래서 요번에 웨이브나 뭐 넴 이런 것들이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만 수많은 이제 가용성, 실용성 없는 그 한국에 있는 김치 코인들 많이 사라졌었죠, 업비트에서. 그래서 앞으로도 또 많이 사라질 거고 지금 이제 또 해외 코인들 중에도 이런 이벤트들이 생기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지를 하고 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랑 도반분들은 우리 포트폴리오 대부분들은 아마도 100%는 없지만 그 제가 나름의 이제 좀 선별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좀 현상은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낮은 코인들에 여러분들 비중을 높이진 마라. 그래서 우리 포트폴리오 중에 좀 상위, 비트, 이더, 리플 뭐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몇몇 이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 메이저 비중을 채우셔라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 좀 살펴보면 큰 아마 변동은 지금 없을 겁니다. 지금 이제 대략 한번 좀 보죠. 보면 1%, 0.9% 오히려 소폭 하락했다. 그래서 1.2였는데 0.9% 정도로 조금 소폭 20-30% 하락을 했고 알트 시즌 역시 큰 변동이 없고 그리고 이제 벨로에서 이제 좀 보면 역시나 큰 과열이 없다. OI 같은 경우 과열이 없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횡보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바이에서 암호화폐 토큰 규제 강화 개정안 발표.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이런 두바이도 금융의 어떻게 보면 이제 중동 아시아에서 좀 핵심 지역인데 여기서 암호화폐 토큰 규제 강화 그러니까 결국에 규제안으로 들어간다는 소리는 이제는 암호화폐가 우리의 그 부의 바구니 뭐 주식과 여러 가지들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완전 자리매김하는 거고 결국에 이 부의 바구니가 더 안정화되면 주식도 이 위로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미래의 돈이다. 우리가 AI 시대에 그 딱 사용되기 좋은 돈이 코인이라고 했잖아요. 무한히 수학적으로 확장 가능한 돈. 그래서 앞으로 종이화폐가 점점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넘어갈 텐데 CBDC와 뭐 스테이블 코인 그다음 CBDC 암호화폐 이런 식으로 넘어갈 텐데 결국에 CBDC들이 뭐 위에서 여러분들 쓰여지나요? CBDC가 그냥 쓰여지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 망 위에 리플 넷 망 위에 또 어떤 코인들 망 위에서 발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쓰이는 시대라는 건 그 스테이블 코인이 올라가는 그 수많은 망을 까는 코인들 그 망을 까는 코인들이 굉장히 큰 가치를 갖게 되는 시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스타링크 지구 위에다 빼곡히 그 망을 깔고 있잖아요. 결국에 망이 깔려가지고 주도적으로 식수지가 이제 가동이 되는 시대가 되면 결국에는 그 스타링크를 깔아낸 그 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똑같이 이더리움 위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발행돼서 많이 사용된다라는 건 이더리움 생태계가 굉장히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더리움이 가격이 매우 올라간다는 의미가 되겠죠.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쓰이면 역시 XRP 레저가 굉장히 밸류가 높게 되는 거고 XRP 레저 위에서 가장 잘 돌아가는 코인이 XRP니까 또 순차적으로 같은 흐름을 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의 흐름을 예상을 하시면 지금 이렇게 두바이 암호화폐 토큰 규제 강화라는 게 우리는 이미 여기에 발을 담그고 있잖아요. 이 시냇물에. 그럼 이 시냇물이 점점점 계곡물이 불어서 바닥까지 흘러 들어가는 이 거대한 그 스트림으로 커지는데 이런 시대가 다 간다라는 게 불과 이제 한 얼마 몇 년 안 남았다. 이제 26년이 은행이 그때부터 코인에 대해서 보유량을 발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 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코인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의 순간도 1년 반밖에 안 남았다. 대중들이 너도 나도 비싸게 코인을 사야 되는 시기가 그때밖에 안 남았다. 왜냐하면 26년부터는 은행이 코인 보유한 걸 발표를 할 거고 그러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걸 대중들이 알면 증명이 이루어진 거고 기회의 순간은 당연히 증명할 수 없고 증명이 이루어졌을 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은행이 코인을 갖고 있네라고 확신을 하고 대중들이 살 때쯤에는 이미 기회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보면 카타르 중앙은행이 CBDC 프로젝트 1단계 착수. 그래서 이미 BIS에서 CBDC 플랫폼 이제 뭐 싱가포르, 그다음에 뭐 한국, 그다음에 여러 뭐 미국이나 이런 데 참여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카타르 중앙은행에서 CBDC 프로젝트 1단계 착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점 된다라는 건 스테이블 코인의 시대를 지나서 또 CBDC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CBDC는 고액 그 은행 간에, 그다음에 국가 간에 결제를 하게 될 거고, CBDC 당연히 국가들은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그 망을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민간에 누가 망을 많이 차지하냐, 그거는 결국에 스테이블 코인에서 이미 검증이 많이 된 망들을 위해 CBDC를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을 미리미리 예측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리고 300년 된 바이올린을 토큰화했다. 그래서 다음은 부동산이다. 갤럭시 디지털 이제 자산의 토큰화죠. RWA 암호화폐 대출 결합 박차. 그래서 이 갤럭시 디지털에서 암호화폐 예치를 하고 암호화폐 대출을 해주는, 이미 이런 서비스는 있지만 이게 조금 더 메이저하게 조금 더 대중화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황후가 갖고 있던 역사적 바이올린을 토큰화했다. 이거를 예전에는 이거 하나만 그 누군가 이 소유를 살려면 이거를 물건을 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사가지고 자기가 가져가야 되잖아요, 소유권을. 근데 지금의 시대는 이제는 자산의 토큰화이기 때문에 얘를 복원해주는 다른 사람이 있고 뭐 업체가 있겠죠. 그 다음에 물론 누군가 다 이거 그 토큰화를 100만 개를 쪼갤 수 있고 1000만 개를 쪼갤 수 있고 10개를 쪼갤 수 있어요. 그러면 주인이 1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만 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엄청난 고가라도 나는 여기에 바이올린의 일부를 갖고 있는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굳이 소유자들이 누군가 한 명이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어디서 보관을 해주고 이게 하나의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올린 하나 자체가 자산의 토큰화의 물결에 올라타기 시작을 하면 부동산도 아파트 한 채를 등기로 거래했는데 더 이상 한 채를 거래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하나를 누군가 10명이, 100명이 쪼개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월세를 만약에 살고 싶다, 전세를 살고 싶다라고 하면 일정 그 아파트의 지분을 소유하면 살 수 있는 뭐 이런 형태도 가능한 거죠. 이런 시도를 앞으로 세상이 공동 소유의 시대로 간다. 어떤 물건 하나는 무조건 내가 한 명이 1대1로 소유하는 세상이 아니라 공동 소유의 시대로 간다. 그냥 공동 소유와 렌탈 형태의 개념으로 가는 거야. 내가 여기에 얼만큼 일정 지분을 갖고 있으면 어떤 이만큼의 바이올린에 이거를 10개를 쪼갰는데 그 중에 내가 80%를 들고 있으면 그러면 내가 뭐 소유권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이익 배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형태로 다 공동 소유의 형태로 간다. 그게 바로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하는 이제는 더 이상 자산을 소유할 필요가 없다. 다 공동 소유로 간다. 라고 하는 시대에 맞물리는 게 바로 그레인 리셋이고 자산의 토큰화 그 아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인지하시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만의 그 사고의 그 영역을 아마 구축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저 역시도 제 방송에서 제 추론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슴새벽은 저렇게 생각하네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만의 사고의 영역을 확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XRP 뭐 이런 것들이나 좀 보면 큰 과일 없는 녹색지대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위아래로 이렇게 좀 있는데 뭐 한 번 조금 더 뺐다 갈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지금 횡보장이니까. 보통 근데 이런 횡보장에서는 뺐다 간다라고 하면 한 번 깊게 눌렀다가 바로 올려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가는 건 위로 가야 되는 방향이니까 한 번 더 66,000 여기까지 깊게 눌렀다가 바로 말아 올리는 뭐 이런 가능성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 여기 아래 롱물량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고, 근데 뭐 바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괜히 단타나 선물 투자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와 삶을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롱텀으로 가져가시는 걸 꼭 추천을 드리고, 하이사이클, MBRB 큰 뭐 이슈 없이 여러분들 좀 볼 수 있고, 토탈 마켓캡 3번에서도 이제 이평선들 좀 힘을 받으면서 단기 이평선 이제 9일선 위로 살짝 올라와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가지고 좀 6월 달에 좋은 흐름을 좀 기대를 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돈바라 분들하고 우리가 매번 보는 이 차트에서 빨간 박스 구간으로 올라가기를 기대합니다. 아마 뭐 한 6월 달 7월 정도에는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심스럽게. 여러분 토탈 마켓캡 2번 역시 이거 알트코인, 이더리움까지 포함한 알트코인인데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대충 이때 2016년, 2017년 넘어가기 전 여기, 그 다음에 21년도는 여기, 지금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랠리와 이런 랠리가 남았다는 거죠. 지금은 엄청 좋은 기회의 순간이고 천금 같은 시간인데 대부분 대중은 어떤가요? 지금 관심이 없잖아요. 지금 같은 때 원래 관심을 내고 욕심을 내야 되는데, 지금 같은 때 탐욕스러워야 되는데 오히려 대중은 늘 반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대중 투자자가 되지 마시고 지금 같은 때 여러분들 평정심을 하셔야 되고,
지금 제 방송을 보고도 어떤 누구는 엄청 힘을 얻고 지금 같은데 이 시기 잘 그냥 내 유리하게만 보내면 되는구나 하는데, 어떤 누구는 너무 괴롭다, 그냥 계속 마냥 기다려야 되냐, 고문을 당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고, 각자 다 다른 건데, 어떤 걸 에너지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고 어떤 걸 줘도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불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결국에 에너지의 흐름이 자신한테 다시 돌아가서 그 삶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부정 에너지가 가도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긍정 에너지는 더 큰 긍정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긍정 에너지를 나눠줘도 그냥 부정 에너지로 바뀌는 사람이 되지 말자라는 거죠.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쉽진 않은 거니까 여러분들의 태생을 바꾸긴 어렵지만 그래도 노력은 좀 해보자.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차트나 유사한 건데, 지금 이평선 상에서도 이게 이제 3주봉이에요. 3주봉에서 타고 가는 거. 지금 이렇게 타고 가고 있다.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요쯤에 있고 이제 이런 랠리가 남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3주봉상 계속 좋은 흐름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지금 24년 하반기가 되게 좋을 흐름을 예상을 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러니까 언제 갑자기 확 좋아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이 황금 같은 시기에 기분이 안 좋다. 네, 지금 기분 좋아야 되죠. 그래서 물 한 모금 잠시 마실게요. 제가 이제 하랑 도반분들에게 써드렸던 프리미엄 인문학 글인데, 얼마 전에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 드렸던 극성의 법칙하고도 조금 이제 유사한 건데, 우리가 투자하면서 지금 같은 좀 지루한 흐름에서는 그냥 싫어요. 뭐 기분이 좀 안 좋으신 분들도 있고 좀 짜증 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지루하신 분도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모든 순간이 사실상 최악 안에 최선이 있고 최선 안에 최악이 있다. 그러니까 가장 인생의 황금기 때는 이제 추락을 해야 될 때니까 대비를 해야 되고, 너무나 인생이 바닥이 칠 때는 이보다 더 나쁠 수가 없구나, 이제 좋아진 일만 남았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늘 인생이라는 게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순간에는 이제 안 좋아질 걸 대비를 해야 되고, 진짜 안 좋은 순간에는 좋아질 테니까 지금 그냥 기분 좋게 최대한 그 상황을 어떻게 보면 이 시련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좋고 싫다라고 여기는 양극단은 둘 다 괴롭다. 좋다고 생각하면 집착이 생겨서 괴롭고, 싫다고 생각하면 증오가 생겨서 괴로워요. 그죠? 이거는 뭐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일에서도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싫은 것이 올 때 두 눈을 부릅뜨고 분명하게 싫어하고 멀어지려고 증오하면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죠. 그렇죠? 싫은 것은 죽어도 싫기 때문에 그것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주위를 깊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으니까 나 저 사람 너무 싫어. 저거 막 가령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 나 비둘기 너무 싫어 막 이러잖아요. 비둘기는 죄가 없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비둘기가 그 날개짓 할 때 세균이 쏟아져 나온다는 그 뉴스 때문에 이런 지금 형태가 생겼는데, 제가 그 동물 생물 학자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그보다 사실 더 더러운 건 세상에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에 돌아다니는 비둘기가 뭐 얼마나 인간한테 취약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언론의 프레임이 진짜 두려운 거다. 근데 아무튼 다시 얘기 돌아와서 싫은 건 아무튼 범접하지 못하도록 주의 깊게 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것에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우리가 코인 투자할 때도 가격이 막 올라가고 기분이 너무 좋을 때는, 내 기분이 춤을 출 때는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춤을 출 때는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면 좋으니까, 내 기분이 좋으니까. 그죠? 싫은 거는 주의 깊게 살펴보지만 좋은 것엔 전혀 기울이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이나 뭐 어떤 인간관계나 뭐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좋은 사람한테 대부분 사기를 당하거나 배신을 당하잖아요. 좋으니까, 그 사람이 내 기분을 맞춰주니까. 그러니까 아첨하는 사람들을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좋은 것에는 늘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근데 진짜 위험한 것은 좋은 것이 올 때다. 왜냐하면 좋은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것에서 슬픔이 찾아오고 근심이 생기고 속박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싫은 것에서 생겨나는 미움은 비워내기 쉽지만 좋은 곳에서 오는 애착과 근심과 속박은 우리를 올가맨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혼탁해지고 우리의 마음을 되게 힘들어하는 건 대부분 좋아하는 것에서 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싫은 것은 오히려 싫구나. 물론 뭐 회사에서 날 너무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회사를 다녀야 되면 쉽진 않지만, 오히려 이 데미지보다는 좋은 것에서 오는 것들에 대한 게 삶의 더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다. 투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하락장에서 막 싫을 때 고통보다
상승장에서 올라가 갖고 여러분들이 탐욕을 부릴 때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야말로 우리가 비워내고 또 비워내려 애를 써도 도무지 비워지지 않는 마지막 결박이다. 그래서 좋은 것이 내게 다가오는 그때를 주의 깊게 살펴보자. 사랑도 소유도 물질도 돈도 좋은 집도 좋은 차도 모든 좋은 것들이 내게 밀물처럼 밀려오는 바로 그 순간이 내 인생 최고의 위기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훨씬 이제 하랑 도반분들도 그렇고 구독자 여러분들도 인생의 선배님들과 인생의 많은 풍파 이런 겪으신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인사이트 가지신 분들이 아마 충분히 공감해 주실 거라 생각이 하는데, 정말 내게 밀물처럼 좋은 것들이 올 때가 진짜 인생 최고의 위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것은 최대한 겸손하게, 그 다음에 너무 힘든 것은 최대한 담대하고 최대한 용기 있게 우리가 맞아야 하는 게 극성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쏟아지는 시기를 필연적으로 맞이할 거다. 24년과 그 다음에 24년 한번 좋은 흐름이 오고 25년에 다시 오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24년에 좋은 흐름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럼 우리는 이제 원하는 게 쏟아지는 시기를 필연적으로 맞이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겨울을 견뎌냈기 때문이고 바닥을 쳤기 때문이고 좋은 에너지를 지켜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도 진짜 힘든 시기를 지나왔으면 그거는 그 겨울을 단단히 견뎌내고 겨울을 지나오는 동안에 수많은 유혹이 있잖아요. 좀 이쪽 길로 가면 빨라. 너 이런 일 좀 해볼래? 근데 뭐 합법적인 일이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돈을 빨리 버는데 사실상 미래에 내 뭔가를 땡겨다 쓰는 일일 수도 있고, 미래에 내 젊음을 땡겨다 쓰는 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들이 유혹이 많단 말이에요. 힘든 시기에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견뎌냈으면 얼마나 그게 단단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겨울을 견뎌내고 바닥을 쳤기 때문에 결국에 그 좋은 에너지가 자라나서 더 내 내면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것들이 쏟아지는 시기를 필연적으로 맞이할 때 잘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든 걸 견뎌냈기 때문에 그 에너지의 그릇이 크기 때문에 쏟아져 들어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근데 인내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갑자기 좋은 게 쏟아져 나오면 경거망동하면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공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 갑자기 잘 됐을 때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예요. 복권이 당첨돼서 사람 인생이 망가지는 거 매우 비슷한 이유죠. 그래서 바닥을 친 다음에 다음이 열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늘로 비상하면 이제 그 다음은 내려갈 일을 걱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코인 시장이 여러분들 인내를 22년, 23년을 했으니까, 하랑 도반분들이 22년에 진짜 열심히 코인들을 또 줍고 시간을 잘 보내왔으니까 우리가 22년도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우리가 그때 좀 썼던 글인데, 우리는 비상을 반드시 하게 될 텐데 한 1, 2년 뒤에 비상을 하면 우리는 내려갈 일을, 남들은 이제 더 올라갈 걸로 탐욕에 빠지고 더 올라갈 노래를 부를 때 우리들은 비상 후에 추락이 아닌 활강을 하도록 우리의 정신을 집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가야 되는 게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바닥을 치면 그 다음은 올라갈 길이 남은 거고,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가야 될 일이잖아요. 그거는 이카루스가 끝없는 태양의 신에 도전한다고 하늘 끝까지 올라가다가 날개가 타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자만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올라가니까, 너도나도 다 올라가는 시기에 너도나도 다 환희를 꿈꾸니까 그때는 이제는 절제를 하고 내려갈 걱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려가되 추락이 아닌 자연스럽게 활강해서 착지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정신을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늘 모든 사고는 사고죠. 내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곳이 이미 더 높은 곳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더 높은 곳으로 오르려는 욕심에서 일어난다. 그렇죠?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나는 쫓기지도 않고 쫓지도 않는 삶을 살 거다. 이런 마음가짐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건을 막을 수 있는 건데, 저도 이런 추락이 아닌 활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땅에 추락을 해서 다리가 부러지고 날개가 부러진 적 많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비상 후에는 반드시 내려가요. 원하는 것을, 많은 것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집착할 대상이 많아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오른 후에는 내려갈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되, 다만 추락이 아닌 활강을 할 수 있도록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닌 착지를 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가짐을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갖고 있어요. 상승장 사이클 안에 있고 지금 이런 차트에서 보다시피 이런 활강을 하고 비상을 하는 시기가 올 거다.
앞으로 뭐 6개월이든 1년 안에 이게 올 텐데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이런 고점에서 조금씩 팔아 매도를 하면서 나가는 게 여러분들이 활강을 하는 거지 난 여기서 다 팔 거예요 라고 하는 건 마치 번지 점프에서 난 이제 점프해서 줄 매고 뛸 겁니다 안전하게 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쵸? 근데 수많은 사람이 다 번지로 줄 매고 뛰는데 줄 안 매고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락이 아닌 활강을 한다라는 건 내 탐욕을 절제하는 거고 적당히 이제 여기 정고 지금 여기 정고를 넘어서 이때부터 정고를 넘어서 여기가 정고였죠. 정고를 넘어서 마구 올라갈 때 지금 여기가 정고죠. 정고를 이제 좀 아래에 있어요. 이더리움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지금 토탈 마켓의 3번은 아직 여기 있는 거고 빨간 선에 올라가서 정고를 뒤에 넘어서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제가 어느 정도 시점 됐을 때부터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이제 활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물론 직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타이밍에 다 파세요 이런 건 못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고점을 모르니까. 하지만 정고를 넘어서 어느 정도 올라갈 때 대략 한 3T 이제 토탈 마켓캡 2번으로는 3T가 넘어갈 때 정도부터일 것 같아요. 그 정도부터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활강을 하셔라 라고 얘기를 드리면 하랑 도원분들은 잘 그때부터 분할로 잘 매도를 하시면 되고 꼭 나는 최고점의 모든 물량을 다 팔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대가를 혹독히 치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랑 도원분들은 대가를 안 치르셨으면 좋겠고 구독자 여러분들도 지금 미리미리 여러분들 공부를 해 두셔서 그때가 되면 제가 이제 방송을 뭐 일주일에 2번 정도를 하니까 방송에서 지금부터 저는 좀 활강을 해야 될 것 같다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들도 각자 여러분들 판단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수영선수들이, 그 다음에 뭐 축구선수들이 보통 자기가 시합 전날에 머릿속으로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죠. 내가 수영대 위로 발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심호흡을 하고 삐 소리가 날리면 그때 어떻게 뛰고 이걸 계속 시뮬레이션 하는 것처럼 나는 정고를 넘어가고 어느 정도 도달했을 때 그때부터 나는 분할 매도를 한다. 이거를 내 마음속에 시뮬레이션을 계속 하셔야 몸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방송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한다.